누구나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다더니 내게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인가 보다. 나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친정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온 지 3시간째. 달려온 김에 제대로 된 검사를 받게 하자며 기다리는 중이었다. 상가 건물 청소를 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정신없이 달려왔다.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다리 골절로 몇 달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김소영 씨, 어머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당분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누가 돌봐드리지? 내가 매일 갈 순 없고. 문득 남편 영식이 생각났다. 다급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다쳤어. 다리 골절이래. 몇 달간 깁스하고 도움이 필요하대. 나는 울음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기대했던 걱정의 말 대신 들려온 건 한숨 소리였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늘려줄 수 있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영식의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에 먼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 타령이라니.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전화를 끊었다. 병원비를 결제하는데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적었다. 보험금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 내 돈으로 먼저 해결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하필 우산도 없이. 그렇게 비에 흠뻑 젖은 채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할머니 얘기에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첫째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 괜찮아? 병원비는 많이 나왔어? 10살짜리 아이의 물음에 가슴이 찡했다. 굳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괜찮아. 다리만 조금 다치셨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한 지 겨우 2달째.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수입이 생기는 중이었는데 이번 일로 어머니도 도와드려야 하고 당분간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게다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영식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도대체 우리 돈은 어디로 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영식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허공만 바라보다 결심한 듯 컴퓨터를 켰다. 남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식과 나는 각자 통장을 따로 관리했지만 비상시를 대비해 서로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었지만 이젠 달랐다.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말이 자꾸 걸렸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자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에 나타난 내역을 보고 순간 숨이 멈췄다. 지난 3개월간 수백만 원이 증권사로 빠져나간 흔적이 선명했다. 그것도 생활비 타령을 하던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게 무슨. 떨리는 손으로 증권사 계좌도 확인했다. 2차 전지 테마주에 몰빵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반토막 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체 내역을 발견했다. 시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2천만 원. 가슴이 쿵쾅거렸다. 메모엔 차량 구입 지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전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가 새 차를 구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영식이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생활비 없다면서 아버지께 새 차를. 난 어머니 치료비에 전전긍긍하는데 시아버지 차 살 돈은 있었던 거다. 가족들 학원비 줄이고 식비 아끼라던 그 사람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다. 뒤통수가 지끈거렸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럴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개운한 기분도 들었다. 이제야 눈앞의 안개가 걷히는 듯 했으니까. 저녁 식사 시간 영식이 퇴근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들어오는 그를 보며 나는 평정심을 가장했다. 아이들이 있어 바로 다툼을 벌일 수는 없었다. 밥을 차려 식탁에 앉았다. 여보, 오늘 엄마 병원에 다녀왔어. 앞으로 몇 달은 제대로 못 걸으실 것 같아. 영식은 대답 없이 밥만 먹었다. 그러다 문득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생활비가 좀 빠듯할 것 같은데.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2차 전지 테마주에 얼마나 투자했어? 영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 차도 새로 사드렸다면서? 2천만 원이나 들었더라. 식탁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다. 영식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마치 상황을 파악한 듯 표정이 달라졌다. 체념한 듯한, 어쩌면 들킨 것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 맞아. 주식했다가 좀 잃었어.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 돈으로 한 건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돈이라니. 우리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돈을 자기 돈이라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이 모은 돈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니. 내 돈이라고? 그럼 나랑 아이들은 뭐야? 당신 혼자 벌어서 혼자 쓰는 돈이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애써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영식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곤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주식 좀 했다고. 다 우리 미래 위해서 한 거잖아. 돈 좀 불려보려고 한 건데. 미래? 봐? 누구 미래? 당신 아버지 차 사들인 것도 우리 미래 위해서야? 영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러더니 폭발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차 한 대 바꿔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니네 엄마한테는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있는데. 순간 나도 참을 수 없었다. 용돈이라니 친정어머니가 손자들 간식비라며 보내주시는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 그런 논리면 내 엄마 병원비는 누가 내야 돼? 당신 아버지 차 살 돈은 있는데 내 엄마 병원비는 없어? 영식은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때 첫째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둘째 수아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달래느라 그날의 다툼은 거기서 중단됐지만 내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영식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나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남편이 시댁에 퍼주는 돈, 내 의견은 항상 뒷전이었던 모든 결정들, 그리고 이제는 감춰왔던 주식 투자까지.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없었지만 결심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기로.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서랍에서 통장과 중요 서류들을 챙기고 필요한 집만 꾸렸다.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편의점 사장님께 전화로 사정을 말씀드렸다. 사장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영식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갑니다. 당신처럼 내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깁스한 다리를 뻗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소영아, 웬일이야? 아이들은? 엄마, 우리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데려올게요. 울먹이는 목소리를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영식의 주식 투자, 시아버지 차 구입 지원, 생활비 타령까지. 어머니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래, 잘 왔어. 내 딸내미가 고생이 많았구나. 그 한마디에 터져나오는 눈물을 더는 막을 수 없었다. 얼마나 참아왔던 걸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날 저녁 영식에게서 전화가 빗발쳤다.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만 보냈다. 아이들은 잘 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날 아이들을 새 학교에 전학시키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친정 근처 작은 분식점이 새가 나온다는 소식도 들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분식점을 하셨던 경험이 있었기에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셨다. 엄마, 다리 다치셨는데 어떡해요? 괜찮아. 주문 받고 계산하는 일은 앉아서도 할 수 있어. 요리는 내가 하고. 불안했지만 결심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약간의 대출을 더해 작은 분식점을 시작했다. 소영이네 분식이란 이름으로. 개업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영식이 찾아왔다. 허름한 옷차림에 며칠 안 면도한 얼굴이었다. 여보,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제발.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있었다.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갔다. 할 말 있으면 해요. 영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아이들도 보고 싶고.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불편해진 일상에 지쳐 돌아오라는 말 같았다.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밥 해주고 빨래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식은 대답 대신 발끈했다. 뭐,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어?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출산 후 병원에 혼자 있던 날들, 아이들 아플 때마다 혼자 끙끙 앓던 밤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혼자 고생하던 시간들. 맞아요. 당신은 최악의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영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차분히 대답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건가요? 정말 중요한 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힘들 때 손 잡아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거. 당신은 그저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영식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제 와서 내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겠지. 하지만 아이들은 어떡할 건데?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럼 아이들 보러 제대로 찾아오세요. 술 냄새 풍기며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는 잠든 아이들 얼굴만 보고 가는 그런 아빠 말고요. 영식은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다가 이내 돌아섰다. 뒷모습이 처연해 보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가게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영이네 분식은 입소문을 타고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어머니의 김치전과 내가 개발한 신메뉴 소영이 특별 떡볶이가 인기였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틈틈이 계속했다. 아직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맘카페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가게 떡볶이 맛이 좋다는 후기가 올라와 단체 주문이 들어온 것이다. 30인분. 작은 가게에겐 큰 주문이었다. 밤을 새워 준비했고 다행히 호평을 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단체 주문이 종종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셨고 나는 요리와 서빙을 담당했다. 가게가 바빠지자 근처 아주머니 한 분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곤 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었다. 특히 민준이는 계산대를 도와주겠다며 의젓하게 나서기도 했다. 영식에게서는 간간히 연락이 왔다. 아이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 주말마다 만나기도 했다. 나에게는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종종 했지만 내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에 문자가 왔다. 영식이었다. 사업이 무너졌어. 다 망했어. 이제 어떡하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의 인생은 그의 몫이야. 이틀 후 영식이 분식점으로 찾아왔다. 초췌한 얼굴에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한 구겨진 옷차림이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그를 가게 안쪽으로 불러들였다. 무슨 일이에요? 문자 받고 걱정했어요. 영식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다. 다 잃었어. 회사에 투자했던 돈, 그동안 모아둔 돈.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에 쏟아부었는데 파트너가 사기를 쳤어. 가슴 한편이 아렸다. 그의 꿈이었던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다. 이런 위기에 왜 나에게 달려오는 걸까? 정말 안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솔직히 모르겠어.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애들도 생각해야지.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다. 여전히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다. 위기에 처했으니 안전한 피난처로 돌아오려는 것뿐이었다. 애들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주말에 가끔 얼굴 비추는 것만으로 아빠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영식의 얼굴이 붉어졌다.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다. 나도 내 방식대로 노력했어. 더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거였다고. 당신 방식이요? 가족 몰래 주식하고 시아버지 차 사주고 그게 당신 방식이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식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달라질게. 그 순간 문득 민준이와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온 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엄마,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요. 매일 웃어요.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다. 이전의 집에서는 얼마나 무거운 숨막히는 공기가 흘렀는지를. 영식 씨, 미안해요. 하지만 우린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영식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뭐, 이런 상황에 나를 내칠 거야? 당신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냉정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거죠. 당신 없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더 행복해요. 영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뒤돌아봤다. 후회하게 될 거야.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영식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금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다. 더 이상 그에게 기대지 않기로 한 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분식점은 점점 더 번창했다. 처음엔 단골 손님 몇몇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는 일도 잦아졌다. 특히 내가 개발한 소영이 특별 떡볶이는 지역 맘카페에서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났다. 어머니의 다리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이제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셨다. 영식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났다. 그는 아이들과 가끔 연락은 했지만 나에게는 연락이 뜸했다. 어쩌면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분식점이 특별히 바쁜 날이었다. 근처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온 데다 점심 손님까지 몰려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정장 차림의 여성 둘이 들어왔다. 김소영 씨 맞으신가요? 긴장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그릴라이프에서 왔습니다. 혹시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리둥절한 채로 그들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꺼낸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소영 씨가 판매하시는 제품들에 대한 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가 인상적이에요. 저희가 새로 론칭하는 제품 라인의 지역 총판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내가 총판이라니? 그동안 판매 실적을 봤을 때 소영 씨는 제품의 가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저희는 그런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넨 계약서를 보니 정말 좋은 조건이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어머니와 상의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해봐, 소영아. 너는 할 수 있어. 분식점은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다음 날 계약을 체결했다. 분식점과 건강기능식품 사업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마음만은 가볍고 자유로웠다. 이제 내 결정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로부터 2달 후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이제는 분식점 옆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판매점을 열었다. 아르바이트생도 1명 고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당당해졌다. 거울 속의 내 모습도 달라졌다. 불안하고 위축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학교 운동회 날 아이들을 응원하러 왔다. 분식점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아이들 행사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운동장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영식이었다.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조금 해진 옷차림이 눈에 띄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도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달려왔다. 엄마, 나 이번에 1등 했어. 수아가 신이 나서 자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데 영식이 천천히 다가왔다. 애들아, 아빠도 축하해. 정말 잘했어. 민준이와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어쨌든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영식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걸어왔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영식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영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그렇게 살아.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 예전만큼 수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야.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아이들을 친구네 집에 데려다주고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영식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의 눈에 진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받아들여요. 당신의 사과.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어요. 그래, 알아.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영식도 변했구나 싶었다. 그럼요. 언제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헤어지기 전 영식이 물었다. 넌 정말 행복해 보여. 비결이 뭐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진짜 벤츠를 타려면 정든 똥차부터 내려야 한다.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게 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내 걸음은 가볍고 당당했다. 이제 내 인생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분식점은 이제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회복이 빨라 분식점을 많이 도와주셨다.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가끔은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런 순간마다 내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곤 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다.